인도네시아가 한국과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분담금 5천억 원을 연체한 가운데 한국에서 수입한 T-50I 고등훈련기 사고로 현지인 조종사가 목숨을 잃었다. 4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공군은 룰룩두구 프라보워 중령이 지난달 10일 오후 1시께 동부 자바 마지탄군의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T-50I 훈련기를 몰고 이륙하다 사고를 당해 입원 치료 중 숨져 이달 2일 장례를 치렀다고 밝혔다.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룰룩 중령은 소령 신분으로 사고를 당해 중령으로 1계급 추서를 받았다. 유족은 아내와 2자녀가 있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사고 경위와 관련해 T-50I 훈련기가 활주로에서 미끄러져 이륙하지 못했다고만 밝히고 파손 정도 등 구체적 경위나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 당시 현지 공군은 조종사 2명이 부상했다. 훈련기가 미끄러지면서 심하게 파손됐다며 사고 원인 조사 착수 사실을 알렸다. 기체 결함과 조종사 실수 등 지금까지 추정되는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T-50I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형 항공기로 초음속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로 쓰인다. 인도네시아는 카이와 2011년 T-50I 16대를 4억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인도받았다. 인도네시아 공군이 2015년 12월 20일 중부 자바 족자카르타에서 열린 2015 족자 에어쇼에서 T-50I를 대중에 선보였다가 수직으로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숨졌다. 현지 매체들은 룰룩 중령 사망 소식을 전하며 한국산 T-50I가 추락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2015년 추락사고 원인은 기술적 오류 또는 조종사 실수로 결론 났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잇따라 군 항공기가 추락하면서 무기체계 중에서도 항공기 부문에 관심이 쏠린 상태다. 올해 6월 6일 중부 자바 스마랑 인근에서 러시아산 육군 소속 Mi-17 헬기가 비행 훈련을 하던 중 추락해 군인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같은 달 15일에는 수마트라 섬 리아우주에서 공군 소속 영국산 호커 전투기가 훈련 중 주택가에 추락해 주택 3채를 파손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2015년부터 8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납부를 중단했고 경남 사천 카이에 파견돼 있던 기술진 114명을 올해 3월 인도네시아로 귀국시킨 상태다.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주문한 1,400톤급 잠수함 3척과 관련해서도 계약금 납입 등의 진행이 멈췄다. 군 T-50 계열 추가 도입 항공산업, 수출 활성화 탄력. 군 당국이 공군의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사업 기종으로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TA-50 블록-1을 선택함에 따라 T-50 계열 항공기 추가 수출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카이는 30일 방위사업청과 TA-50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2024년까지 TA-50 전술 입문용 훈련기 20여 대와 종합군수지원 체계를 납품하는 것으로 6,883억 원 규모다. 전술 입문용 훈련기는 리프트 과정에 있는 조종사를 위한 항공기다. 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 및 레이더 운용 등 전술 임무 숙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 전술 입문용 훈련기인 TA-50은 고등훈련기인 T-50과 동시에 개발돼 지난 2012년 1차 전력화가 완료됐다. 이번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사업은 공군 전투조종사 양성을 위해 부족한 전술 입문용 훈련기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훈련용으로 활용하던 KF-16의 전투임무 전환에 따라 추가 훈련기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블록-2 전술 입문용 훈련기는 기존 TA-50과는 다르게 최신 장비들이 탑재되며 야간 비행이 가능해지는 등 공군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됐다.
제1전투비행단에 배치돼 전투조종사의 전술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사업은 국내 항공산업의 활기를 불어넣어 1조 9,636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8,893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남 사천과 창원 등 항공산업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항공제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주가 중소항공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와 고용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해외 시장 확대도 예상된다. 사실 T-50 계열 항공기의 국내 납품이 종료되면서 관련 인프라가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다. 이번 TA-50 블록-1을 생산하기 위해 T-50 계열 항공기의 제작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게 돼 향후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T-50 계열 항공기는 2011년 인도네시아에 T-50I 16대 4억 달러 수출 계약을 시작으로 2013년 이라크에 T-50IQ 24대 10억 달러, 2014년 필리핀 FA-50 12대 4억 달러, 태국 12대 3억 7천만 달러 등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한민국 방산 무기 수출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카이는 현재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FA-50을 기반으로 수출 잠재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무장 능력 향상과 항속거리 확장 등의 성능 개량을 진행하고 있다. 카이 관계자는 항공기 원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산업협력과 금융 지원, 기술 지원, 교육 훈련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패키지 개발을 통해 동남아, 중남미 등 주요 마케팅 국가들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이 T-50I 첫 수출계를 올랐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한 국산 초음속 항공기가 직접 비행에 인도하는 방식으로 첫 수출길에 올랐다. 10일 오전 8시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하성룡 카이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I 2대의 인도네시아 수출 납품식을 갖고 세계적인 선진 항공기 수출 기업과 함께 카이가 항공기 수출 기업으로서 이름을 올렸다. 카이는 인도네시아와 지난 2011년 5월 25일 T-50 계열 초음속 항공기 16대 4억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공군에 요구사항이 반영된 T-50I를 개발해 10일 1차로 2대를 납품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스웨덴에 이어 세계 6번째로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 대열에 합류했다. 수출은 T-50I를 직접 비행해 인도네시아 현지에 인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10일 2대를 시작으로 8회에 걸쳐 모두 16대를 오는 12월까지 납품할 예정이다. 12월까지 납품이 순조롭게 완료될 경우 납기 시한을 약 4개월 단축시키는 것으로 하성룡 카이 사장은 당초 화물기로 T-50I를 운송할 계획이었으나 인도네시아 현지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직접 비행 수출은 경유 국가 간 협조사항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우리 정부와 T-50I가 경유하는 대만, 필리핀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T-50I의 직접 비행 수출 일정은 카이 본사가 있는 사천 제3훈련비행단을 10일 오전 8시 출발해 1차 목적지인 대만까지 1600여 킬로미터를 약 2시간 동안 비행해 급유를 마친 후 카이, 인도 국방부와 1,000억 원 규모 추가 계약. 한국항공우주산업은 8일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약 1,000억 원 규모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는 수리 부속을 포함한 기본 훈련기 KT-1B 3대를 추가 공급하고 현재 운용 중인 T-50I 항공기에 레이더와 기관총을 장착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인도네시아에 공급하는 T-50I KT-1B는 계약 발효 후 28개월 내에 최종 납품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T-50I는 25개월 내에 장착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방산 전시회 카이 부스에서 진행된 계약식에는 김조원 카이 사장과 아구스 스티아지 인도네시아 국방부 시설 획득 청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조원 카이 사장은 인도네시아 공군의 KT-1B와 TO-12의 완벽한 후속 군수 지원을 통해 인도네시아 군 현대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수리온, 수출 등 추가 사업 발굴로 양국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스티아지 시설 획득 청장은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군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획득한 KT-1B와 TO-12 운용에 만족한다면서 추가 계약을 체결하게 돼 전력 보강이 기대된다고 화답했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이번 TO-12 레이더와 기총이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공격기 기능까지 확보하여 항공 전력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게 될 전망이다. TO-12는 TO-10 고등 훈련기의 인도네시아 수출형 항공기로 인도네시아 공군은 지난 2011년 16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인도네시아 방산 전시회는 카이를 비롯한 국내 업체 11개사와 중소기업관이 참가한다. 세계를 나는 한국의 명품 고등훈련기 TO-10 시리즈, 그리고 카이에서 직접 생산하는 한국형 전투기는 TA-50 전술 입문항공기, T-50 고등훈련기, 그리고 FA-50 경공격기가 있죠.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은 F-35 라이트닝 II는 2018년에 1호기가 국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세계를 나는 한국의 명품 고등훈련기 TO-10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명품 고등훈련기 TO-10 시리즈 T-50 골든 이글은 1989년 국산 고등훈련기 개발 프로그램인 KTX2를 통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시제품 생산 후 양산 기체는 대한민국 공군에 2005년 12월에 첫 납품되었으며 현재 고등훈련기 50대, 전술 입문기 TA-52 22대, 경전 투공격기 FA-50 60대가 배치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에도 채택되어 T-50B 이름으로 10대가 따로 관리되고 있어서 총 142대가 한국군에 납품되었죠. 하생형 전투 기종인 FA-50은 T-50 고등훈련기를 개량해서 만든 경공격기입니다. 파이팅 이글이라는 제식 명칭을 획득해 한국 공군과 기타 여러 나라에서 수출 상담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 항공우주사업 카이에서 개발했으며 T-50 골든 이글이 개발된 뒤 2003년에 개량형인 A-52 비행에 성공, 이후 2006년에 A-52 FA-50으로 공식 명칭 변경을 한 다음 2011년 5월에 초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훈련기로 수출되고 있는 T-50은 각 나라별로 커스터마이징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만들어진 단발 터보프로 복자 저속 훈련기인 KT-1은 81대를 수출했죠. 2011년 첫 수출국은 인도네시아로 총 16대를 수출했으며 기종명은 TO-12입니다. 2013년 12월 이라크에 수출한 기종은 T-50IQ로 이름 지어졌으며 F-16 기체에 대한 고등훈련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2017년 말까지 24기가 인도될 예정입니다. 2014년에는 필리핀에 T-50PH 이름으로 12대를 수출했으며 2017년 7월에 인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태국에 3대, 그리고 이어서 2017년 7월에 추가로 8대를 TO-10TH 기종으로 이름 붙여 수출했습니다. 태국은 내년 3월까지 4대를 인도하고 이어서 2020년 5월까지 나머지 8대를 인도할 계획입니다. 2017년 통계를 보면 현재 납품 대수는 대한민국 공군의 142대, 그리고 수출된 국가별 통합으로 64대 등 총 206대에 이릅니다. 현재 추가로 가장 큰 수출 시장을 가진 미국형 모델은 TO-12입니다. 미 공군이 F-22나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지만 훈련기는 1960년대에 만들어진 T-38 탈론 기종을 사용하면서 이에 교체를 위한 사업인 DX 사업을 추진 중이죠.
개념이 도입된 MH-60R 해상작전 헬기는 링크 16을 사용해 중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전송과 수신 및 중계함으로써 공통작전 상황도와 다른 링크 16 플랫폼과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킨다. 특히 호크링크로 알려진 TCDL은 실시간 센서 데이터를 다운링크 할 수 있는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전투 수행 구역을 더욱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음향 및 전자광학 장비로 획득한 비디오를 호크링크 장착 함정 또는 지상에 있는 지휘관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MH-60R 해상작전 헬기의 데이터 링크 시스템은 미 해군 및 동맹국 해군과 함께 작전할 수 있는 완벽한 기능을 보장한다. MH-60R 해상작전 헬기는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 1차 사업 당시 후보 기종으로 제안된 바 있으나 AW159 와일드캣과의 가격 경쟁에 밀려 고배를 마신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AW159 와일드캣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주변국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예산을 확보해 대형의 해상작전 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MH-60R 시호크 해상작전 헬기 재원 주요 임무 대잠 및 대수상전 제작사 시콜스키 배치 연도 2006년 동력 EGET 700 G401 엔진 길이 19.76m 높이 5.18m 무게 6,545kg, 1,659kg 최고 속도 시속 330km 최대 상승한도 3.9624km 항속거리 453.74km 미 국무부가 8억 달러 규모 해상작전 헬리콥터 MH-60R 시호크를 한국에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한국 해군이 추진하는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으로 시호크가 도입될 공산이 커졌다.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 공고 때 AW159 와일드캣을 생산하는 유럽 레오나르도만 참여해 수의계약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뒤늦게 MH-60R을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이 판매 공문을 보내와 상황이 바뀌었다. 방사청은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MH-60R을 예산안도 안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입찰을 상업구매와 미국 정부의 대외보증 판매 방식인 대외군사 판매 경쟁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미 국방부 국방안보 협력국은 7일 보도자료에서 한국이 12대의 MH-60R 헬기와 탑재되는 레이더, 내비게이션 시스템, 통신장비 등을 구매하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8일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10억 달러 규모의 시호크 헬기 18대 구입을 미국에 요청했다면서 미 국무부는 판매 대수를 12대로 줄이고 대당 단가는 올려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DSCA는 MH-60R 시호크 다목적 헬기 12대와 장착 무기, 운용에 수반되는 레이더와 통신장비 등이 판매 목록에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시호크는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이 제작하는 최신의 기종 중 하나다. DSCA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한국 해군은 수색, 구조 등을 포함한 2차 임무와 함께 대잠수함 등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SCA는 또 한국은 강화된 능력을 지역 위협률을 억제하고 본토 방어를 강화하는 억지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위사업청은 DSCA 발표와 관련해 FMS 절차에 따라 지난 5월 미국 정부에 FMS 판매 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했으며 미국 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도됐다면서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은 기종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앞두고 있으며 특정 기종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의 이 같은 해명에도 성능이 우수한 헬기와 동맹국인 미국에 판매하겠다고 승인한 만큼 시호크로 선정될 공사는 대단히 크다. 시호크는 길이 16.23m, 너비 2.36m, 높이 5.18m의 크기를 자랑한다. 메일로터 지름은 19.76m다. 최대 이륙重량은
9.927kg으로 헬파이어, 미사일과 어뢰, 기관총, 소노부이와 탐색 레이더, 다중모드 레이드 등을 탑재한다. 최고 속도는 시속 270km다. 와일드캣보다 크고 무거운 헬기다. 대잠수함 작전은 2.7시간, 대수상함전은 3.3시간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시호크는 물밑 최대 500m 깊이까지 탐지하고 최대 수색 반경 18.5km, 최대 유효 탐지 거리가 12.9km인 디핑 소나를 운영하다. 시호크는 현재 미 해군, 일본, 대만, 그리스, 스페인, 브라질, 태국, 터키 해군이 운영하고 있다.